제64회 공명은 계책을 정해서 장임을 사로잡고 양부는 군사를 빌려 마초를 격파하다. 장비가 어만에게 계책을 묻자 어만이 대답했다. 이로부터 낙성까지의 관액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이 늙은 사람의 관할 하에 있는 자라.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저의 생각대로입니다. 이제 장군의 은혜에 감격하나 보답할 길이 없으니 이 늙은 사람이 선봉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모조리 불러내 항복하라 청할 것입니다. 장비는 그에게 살해하기를 마지 않았다. 이에 어만이 선봉이 되고 장비는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따라가는데 이르는 곳마다 장수들이 모두 어만의 부하라 다 불러내서 항복시키는데 간혹 마음에 주저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만이 나도 오히려 항복했는데 자네가 무얼 그러나 하고 말해서 그들이 모두 항복하고 단 한 번도 접전이 없었다. 한편 공명이 출정 날짜를 현덕에게 고하고 모두 낙성에서 모이자고 말해둔 터라 현덕이 여러 관원을 모아놓고 이제 공명과 익덕이 두 길로 나뉘어 서천으로 들어오는데 낙성에서 모여 함께 성도로 들어가자 했었소. 수륙 양군이 이미 7월 20일에 떠났다고 하니 이제 당도할 모양이라 우리도 곧 진병해야 하겠소. 하고 의논하니 황충이 나서서 계책을 올렸다. 장임이 매일 와서 싸움을 청하건만 성에서 도무지 나오지 않으니 마음이 게을러져서 준비가 없는 모양입니다. 오늘 밤에 군사를 나누어 기습하십시오. 그것이 대낮에 싸우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현덕은 그 말을 따라서 황충은 군사를 거느려 좌편길로 나가게 하고 위원은 군사를 거느려 우편길로 나가게 하고 현덕 차기는 가운데 길을 취하기로 했다. 그날 밤 이경에 삼로 군마가 일제히 나가는데 과연 장임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 형주 군사들이 대체로 밀고 들어가며 곧 불을 놓으니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찔렀다. 서촉 군사들이 싸움에 패해 그날 밤에 낙성까지 도망쳐가자 성중에서 군사들이 나와 장임의 군사를 저붕해 들어갔다. 현덕은 중도까지 물러나와 영체를 세웠다. 이튿날 현덕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낙성으로 가서 성을 세웠건만 장임은 안병부동이다. 성을 치기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 현덕은 몸소 일지군을 거느리고 서문을 치고 황충과 위원은 동문을 치고 남과 북문은 그대로 버려두어 적병이 마음대로 출입하게 했다. 원래 남문 일대는 산길이요 북문은 부강의 임에 있는 까닭에 포위하지 않은 것이다. 장임은 현덕이 서문 앞에서 말을 타고 왕래하며 저희 군사를 지휘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진시부터 미시까지 쉬지 않고 공격하던 적의 군사가 점점 피로해하는 걸 보자 곧 오란과 뇌동 두 장수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북문으로 나가서 동문으로 돌아 황충과 위원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는 군사를 거느리고 남문으로 나가서 서문으로 돌아와 현덕을 맞아 싸우기로 하되 성내의 민병들을 모조리 풀어서 성 위에 올라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 위세를 도우라고 했다. 현덕은 붉은 해가 서편으로 기운 것을 보고 후군을 먼저 물러가게 했다. 군사들이 막 돌아서서 대답하는데 성 위에서 함성이 일더니 남문에서부터 군마가 달려나왔다. 장임이 말을 몰고 군중에 들어와 현덕을 잡으려 했다. 현덕의 군사가 일대 혼란에 빠졌는데 이때 황충과 위원은 또 오란과 뇌동에게 엄습을 당해 그들을 대적하느라 쩔쩔매는 판이었다. 현덕은 장임을 당해내지 못하고 곧말에 채찍질을 내서 산간소로로 달아났다. 장임이 뒤를 바싹 쫓아 차츰 가까이 다가왔다. 현덕은 단지 1인 1마였고 장임은 수하의 4~5기를 거느리고 쫓아왔다. 현덕이 앞만 바라보고 필사적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 갈 때 문득 앞에서 한때의 군사가 우르르 몰려왔다.
현덕이 마상에서 앞에는 복병이 있고 뒤에는 추병이 있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하고 탄식하는데, 앞에 오는 군사의 선두에 선 대장 하나가 바로 창비일 줄이야. 원래 창비는 어만과 더불어 바로 그 소루를 쫓아서 오던 중에 멀리서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서천 군사와 교전하는 것을 알고서 곧 앞서 달려오다가 장임과 딱 마주친 것이었다. 두 사람이 곧 말을 어울려 싸워 10여 합에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어만이 또 군사를 몰고 왔다. 장임은 황망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비는 그 뒤를 쫓아 성 아래까지 갔다. 그러나 장임은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조교를 끌어올려 버렸다. 장비가 돌아가서 현덕에게 말했다. 군사는 강을 거슬러 온다고 했는데 여태 못 오고 도리어 제게 첫째 군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현덕이 물었다. 산길이 험하고 막는 군사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처럼 빨리 왔소? 장비는 연로의 관액 45군데를 모두 노장 어만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무사히 지나왔소이다. 하고 말하며 어만을 의리로 살려준 일을 처음부터 쭉 상세히 이야기하고 나서 어만을 불러 현덕을 뵙게 했다. 현덕은 그에 대하여 만약에 노장이 아니었더라면 내 아우가 무슨 수로 여기까지 왔겠소? 하고 즉시 몸에 입고 있던 황금 쇠자갑을 벗어서 그에게 내렸다. 어만이 절하며 살해했다. 바야흐로 주연을 배설하려고 할 때 문득 초마가 들어와 일렀다. 황장군과 위장군이 서천 장수 오란과 뇌동을 대적해 싸우는 중에 성안에서 오이와 유계가 또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싸움을 도와 양편에서 협공하는 통에 우리 군사가 당해내지 못하고 위연과 황충 두 장군은 패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장비는 현덕에게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구원하러 가자고 했다. 이에 장비는 좌군이 되고 현덕은 우군이 되어 함께 지쳐나갔다. 오이와 유계가 뒤에서 함성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는 황망이 군사를 물려 성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오란과 뇌동은 그대로 군사를 휘몰아서 황충과 위연의 뒤를 쫓다가 그만 현덕과 장비에게 돌아갈 길을 끊기고 말았다. 황충과 위연 또한 말을 돌려서 몰아쳤다. 오란과 뇌동은 도저히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 본부 군마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현덕은 그들의 항복을 받아주고 군사를 걷어서 성 가까이에 영체를 세웠다. 이때 창임이 두 장수를 잃고 근심에 쌓였는데 오이와 유계가 형세가 심히 위급하니 죽기로서 싸워보지 않고는 적병을 물리칠 도리가 없을 것이오. 한편으로는 사람을 성으로 보내 죽음께 급한 것을 고하고 또 한편으로 계책을 써서 적을 깨뜨리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 장임이 계책을 말했다. 내가 내일 일지군을 거느리고 나가 싸움을 청하고 짐짓 피해서 적병을 유인해 성 북쪽으로 몰아갈 테니 그때 성 안에서 일지군이 지쳐나와 그 중간을 끊고 보면 가히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책을 듣고 오이가 그러면 유장군이 공자를 도와서 성을 지키고 계시오.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움을 도우리다. 하고 말해서 약속이 정해졌다. 다음날 장임이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길을 흔들며 고함을 치면서 성에서 나와 싸움을 청하니 장비가 곧 말을 타고 나가서 그를 맞아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창끝을 넣으렸다. 그러나 서로 싸우기 12합이 못되어 장임은 거짓으로 패해 성을 끼고 달아났다. 장비는 힘을 다해 그 뒤를 쫓았다. 바로 이때 오이가 거느리는 군사가 내달아 길을 끊고 장임 또한 군사를 이끌고 뒤돌아서 장비를 쳐서 몇 겹으로 포위했다. 장비가 나가려 해도 길이 없고 물러나려 해도 길이 없다. 바야흐로 끝장이 났는가 싶은데 갑자기 한때의 군사가 강변에서부터 지쳐나오며 앞선 대장 하나가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와서 오이와 창끝을 넣으려 한 앞에 그를 생포하고 적군을 쳐 물리친 다음 장비를 구해냈다. 그는 바로 조운이었다. 장비가 물었다. 군사는 어디 계신가? 군사도 오셨소. 아마 지금쯤 주공을 만나 뵈었을 것이오.
두 사람이 오이를 생포해서 영체로 돌아가니 장임은 동문으로 도로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비와 조은이 영체로 돌아왔을 때 공명, 간홍, 장환이 이미 장중에 와 있었다. 장비가 말에서 내려 군사를 뵈니 공명이 놀랐다. 어떻게 먼저 왔소? 현덕은 장비가 엄한을 의리로 살려준 일을 자세히 다 이야기했다. 듣고 나서 공명은 현덕을 향하여 장장군이 꾀를 쓰게 된 것은 주공의 복이십니다 하고 축하했다. 이때 조은이 오일 남령에 들어와서 현덕을 뵌다. 현덕이 물었다. 그대는 항복하겠는가? 이미 잡혔는데 어찌 항복을 않겠습니까?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친히 그 묶은 것을 풀어주고 또 물었다. 지금 몇 사람이 성을 지키고 있소? 유기옥의 아들 유순이 있고 유기와 장임이 그를 보좌하고 있는데 유기는 좋게 말할 것도 못되나 장임은 촉군 사람으로 지용을 겸비한 장수라 경솔히 볼 수 없습니다. 공명이 우선 장임부터 잡아놓고 나서 낙성을 취해야겠군 하고 다시 물었다. 성 동쪽에 있는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하오? 금안교라 합니다. 공명은 말을 타고 다리까지 가서 강변을 따라 두루 살펴본 다음에 영체로 돌아와서 황충과 위원을 불러 영을 내렸다. 금안교에서 서쪽으로 5-6리 떨어진 곳은 양쪽 언덕이 다 갈대밭이라 가히 군사를 매복할 만하니 위원은 창수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좌편에 매복하고 있다가 적병이 오거든 단지 말 위에 사람만 창으로 찌르고 황충은 도수 1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우편에 매복하고 있다가 단지 말 다리만 칼로 찍어 넘기도록 하시오. 적의 군사들을 다 무찔러 놓으면 장임이 반드시 산 동쪽 소로를 통해 도망칠 것이며 장익덕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장임을 사로잡도록 하시오. 공명은 또 조은을 불러서 금안교 북쪽에 가서 매복하게 했다. 내가 장임을 유인해 금안교를 건너게 할 터이니 그대는 즉시 다리를 끊어버리고 이내 다리 북쪽에 군사를 머물게 해서 멀리 위세를 보여 장임으로 하여금 감히 북쪽으로 달아나지 못하고 남쪽으로 물러가게 하시오. 그러면 내 계교에 떨어지게 될 것이오. 분별하기를 마치자 공명은 친히 나가서 적을 유인하기로 했다. 이때 유장이 타근과 장익 두 장수를 낙성으로 보내 싸움을 돕게 했다. 장임은 장익으로 하여금 유계와 함께 성을 지키게 하고 장임 자기는 전대가 되고 타근은 후대로 삼아서 성 밖으로 나가 싸우기로 했다. 공명이 대우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군사 한 무리를 거느리고 나와서 금안교를 건너 장임과 마주 대하고 진을 쳤다. 공명이 머리에 관건을 쓰고 손에 우선을 들고 사륜거를 타고 나오니 양편에 말탄 군사 100여기가 옹위한다. 멀리 장임을 가리키며 공명이 말했다. 조조가 100만의 무리를 가지고도 내 이름만 들으면 곧 도망쳤는데 그대가 대체 어떤 사람이건데 감히 항복하지 않는가? 장임은 공명의 군사가 대우조차 정지하지 못한 것을 보고 마상에서 냉소하며 사람들이 이르기를 제갈량이 군사 쓰기를 귀신같이 한다더니 이제 보니 유명무실하구나 하고 한 번 창을 들어 부르니 대소군교들이 일시에 앞으로 지쳐나온다. 이것을 보고 공명이 곧 사륜거에서 내려 말에 올라 군사를 뒤로 물리고 달아나 다리를 건넌다. 장임은 곧 그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금안교를 건너서 보니 좌편에는 현덕의 군사, 우편에는 엄한의 군사가 일시에 지쳐나온다. 장임이 그제야 계책에 속은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돌렸으나 다리는 이미 끊어진 뒤였다. 북쪽으로 갈까 했으나 보니 언덕 너머에 조은의 군사가 버리고 서 있어서 감히 그리로는 못 가고 남쪽으로 강을 끼고 달아났다. 5-6리를 못 다가서 갈대가 우거진 곳에 이르렀는데 위원의 일지군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마다 긴 창을 들어 마구 사람을 찌르고 황충의 일지군이 갈대밭에 엎드려서 긴 칼로 말 다리만 노리고 찍어 넘긴다. 마병이 모조리 땅에 쓰러져 다 결박당하니 보병은 감히 오지 못했다. 장임은 수십 길을 이끌고 산길을 바라고 달아나다가 바로 장비와 마주쳤다. 장임은 곧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장비가 크게 한 번 호통치자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장임을 사로잡았다. 원래 타긍은 장임이 계교에 떨어진 것을 보자 조은에게로 가서 항복했던 것이다. 모두 함께 대체로 돌아갔다. 현덕이 타긍에게 상을 내렸을 때 장비가 장임을 남령에 이르렀다. 이때 공명도 장중에 와 있었는데 현덕이 장임을 보고 촉당의 모든 장수가 풍문을 듣고 다 항복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항복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충신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그대는 천시를 모르는도다. 항복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오늘 당장 항복한데도 오랜 뒤에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니 빨리 나를 죽여라. 현덕이 그래도 차마 죽이지 못하는데 장임은 그대로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공명은 좌우에 명하여 그의 목을 베게 해서 이름을 온전하게 해주었다. 후세 사람들이 장임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열사가 어찌 두 주인을 섬길소냐. 장장군의 충이 용맹 죽어서도 살아있네. 하늘의 저 달처럼 높고 또 밝아라. 밤마다 흐르는 빛 낙성을 비춰주네. 현덕은 감탄에 맞지 않으며 영을 내려 그의 시수를 거두어 금왕교가에 장사 지내주고 그 충성을 표하게 했다. 이튿날 현덕은 엄한과 오이 등 초기에 항복한 장수들을 전부로 삼아 곧바로 낙성으로 가서 빨리 성문을 열고 항복해 성내 백성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받게 하지 마라 라고 크게 외치라며 명하니 유괴가 성 위에서 욕을 퍼붓는다. 엄한이 막 화살을 뽑아 들어 쏘려고 하는데 문득 성 위의 한 장수가 칼을 빼어 유괴를 찍어 넘어뜨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한다. 현덕의 군마가 낙성으로 들어가자 유수는 서문을 열고 성에서 빠져나가 성도를 바라고 달아나 버렸다. 현덕은 방을 내붙여 백성들을 위로했다. 유괴를 죽인 것은 곧 무양 사람 장익이다. 현덕은 낙성을 얻고 여러 장수에게 큰 상을 내렸는데 이때 공명이 말했다. 낙성을 이미 깨뜨렸으니 성도는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만 바깥 주군들이 불안할 것이 걱정이라. 장익 오이는 조은을 인도해서 외수의 강양, 건의 지방 백성들을 위무하고 엄한 타긍은 장비를 인도해서 파서 덕양 지방 백성들을 위무하되 관원들을 임명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 곧 군사를 돌려 성도로 일제히 모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리하여 장비와 조은은 영을 받고 각자 군사들을 거느리고 떠났다. 그 후 공명이 항복한 장수에게 물었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 또 어디에 관액이 있는가? 오직 면죽의 대군이 있어 지킬 뿐이니 만약 면죽을 놓고 보면 성도는 타수가득입니다. 공명이 곧 진병할 일을 의논하려 하는데 법정이 나서서 낙성이 이미 깨졌으니 성도도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주공께서 이인이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 하신다면 아직 진병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찰 한 통을 유장에게 보내서 이의 득실을 자세히 말하면 유장은 자연히 항복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므로 공명이 듣고 효직의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하고 말해서 현덕은 곧 법정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고 사람을 시켜 성도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때 유수는 도망쳐 돌아가 부친을 보고 낙성이 이미 함락됐음을 이야기해서 유장이 황망히 관원들을 모아놓고 상의하니 종사 청도가 나서서 계책을 올렸다. 이제 유비가 비록 성을 치고 땅을 빼앗았으나 군사가 썩 많지는 않고 백성들이 아직 신복하고 있지 않으며 저희가 오직 들의 곡식을 믿을 뿐이요 군중의 치증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파서와 제동 백성들을 부강 서쪽으로 모조리 옮기고 창과 들곡식을 전부 불살라버린 다음 해자를 깊이 파고 성을 높게 쌓아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로 하되 그가 와서 싸움을 청해도 나가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 100일이 못 되어 제풀에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타서 들이치면 가히 유비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장은 그렇지 않소. 나는 적을 막아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백성들을 움직여서 적을 대비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소. 그것은 결코 완벽한 계책이 아니오.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듯 상의하고 있는 중에 사람이 고하되 법정이 그러를 보내었다고 한다.
유장이 불러들이니 사자가 글어를 올린다. 펴보니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번에 사명을 띠고 가서 형주와 좋은 정의를 맺었사온데 뜻밖에도 주공께서 좌우에 사람을 얻지 못하셔서 사세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형주께서는 지금도 옛 정분을 생각하시고 동족의 의리를 잊지 않으시니 만약에 주공께서 한번 마음을 돌려 귀순하시면 요량하건대 박정하게 대하시지는 않으리다. 바라옵건대 제삼 생각하여 결지하시옵소서. 보고 나자 유장은 대로하여 그로를 갈기갈기 찢고 이놈이 주인을 팔아서 영화를 구하니 실로 배은망덕한 도적이로구나 하고 크게 꾸짖고 사자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 즉시 자기와 처남되는 비관에게 군사를 주어 나가서 면죽을 지키게 했다. 비관은 남양 사람으로 성은 이요, 이름은 엄이요, 자는 정방이라 하는 장수를 천거해서 함께 군사를 거느리겠다고 한다. 이리하여 비관과 이엄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면죽을 지키러 나갔다. 이때 익주 태수 동화는 자가 유제고 남군 지강 사람인데 한중의 장로에게 글을 띄워서 원군을 요청하라고 유장에게 권했다. 장로가 나와 대대로 원수진 터에 나를 구해줄 까닭이 있겠소? 라는 유장의 말에 동화가 또 말했다. 비록 우리와 원수라고는 하지만 유비의 군사가 낙성에 있어서 우리의 형세가 잠옷 위급합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 법이라고. 이해 관계로 설복하면 그가 반드시 들어줄 것입니다. 유장은 글어를 써서 사자에게 주어 한중으로 보냈다. 한편 마초는 조조에게 패해서 강으로 들어간 뒤로 2년 남짓한 사이에 강병들과 정의를 맺어서 농서의 여러 고을을 쳐서 빼앗았다. 이르는 곳마다 모두 그에게 항복하건만 오직 기주만은 아직 항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주자사 위강이 여러 차례 하후연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했지만 하후연은 조조의 허락을 듣지 못해서 감히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위강이 구원병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과 상의하며 아무래도 마초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겠소 하고 말하니 참군인 양부가 울면서 간한다. 마초는 임금을 배반한 무리인데 어찌 그리하신단 말씀입니까? 사세가 이에 이르렀는데 항복하지 않고 또 무엇을 기다리겠소? 양부는 거듭하여 간했으나 위강은 끝내 듣지 않고 성문을 크게 열고 나가서 마초에게 항복했다. 그러나 마초는 대로하여 내가 이제 사세가 급하게 되자 항복을 청하니 진심이 아니다 하고 위강 이하 일족 40여 명을 모조리 죽여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았다. 이때 어떤 사람이 양부가 위강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권했으니 참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으나 마초는 그 사람이야말로 의리를 지켰으니 참해서는 안 될 것이오 하고 다시 양부를 참군으로 삼았다. 양부가 마초에게 양관과 조구 2사람을 천거하니 마초는 그들을 다 등용해서 군관으로 삼았다. 양부가 다시 마초를 보고 저의 처가 임주에서 죽었는데 2달 말미를 주시면 가서 처의 장례를 치르고 즉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청하니 마초가 선선히 허락해준다. 양부는 그 길로 역성에 가서 무의장군 강서를 찾아갔다. 강서와 양부는 고종 형제간이니 강서의 어머니가 곧 양부의 고모라. 이때 나이는 82이었다. 그날 양부가 강서의 집 내실로 들어가 고모에게 절하여 뵙고 울면서 아뢰었다. 제가 성을 지킨다면서 능히 보전하지 못하고 주인을 돌아가시게 하고 죽지도 못했으니 실로 매우 부끄러워 고모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마초가 임금을 배반하고 함부로 군수를 죽이니 온 고을 안의 백성들이 한을 품지 않은 자가 없는 터에 이제 형은 역성에 가만히 들어앉아 도적을 칠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남의 신하된 자의 도리겠습니까?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강서의 노모는 그 말을 듣고 나자 강서를 불러 위 사군께서 해를 입으신 것은 역시 내 죄다 라며 아들을 책망하고
다시 양부를 보고 물었다. 내가 이미 남에게 항복해서 그 녹을 먹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또 그를 칠 마음이 생겼느냐. 제가 도적에게 몸을 붙이고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쇠잔한 목숨을 남겨두어 주인을 위해 원수를 갚기 위함입니다. 마초가 원래 영특하고 용맹하여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서가 한마디에서 양부는 말했다. 용맹하기는 해도 꾀가 없으니 도모하기 쉽습니다. 내 이미 양관, 조구와 가만히 약속해 놓았으니 형님이 만약 군사만 일으키신다면 두 사람이 반드시 내응할 것입니다. 강서의 모친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타일렀다. 내가 빨리 도모하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느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충의를 위해 죽는 것은 죽을 곳을 얻는 것이다. 내 걱정은 말아라. 내 만약 의산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 마땅히 먼저 죽어 내 근심을 없애주겠다. 이에 강서는 통병교위, 윤봉, 조왕과 이를 의논했다. 원래 조왕의 아들 조월이 이때 마초 수하에서 비장 노릇을 하고 있던 터라 조왕이 이날 응낙하고 돌아와서 그 아내 왕씨를 보고 내 오늘 강서, 양부, 윤봉과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고 위강의 원수를 갚기로 했으나 생각해보매 조월이 지금 마초 수하에 있으니 이제 만약 군사를 일으켰다가는 마초가 반드시 내 아이부터 죽일 텐데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겠소. 하고 말하니 왕씨가 소리를 가다듬어 군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는 제 몸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데 하물며 자식 하나겠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자식을 돌보아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먼저 죽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조왕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튿날 일동은 군사를 일으켰다. 강서와 양부는 군사를 역성에 주둔하고 윤봉과 조왕은 군사를 기산에 주둔했다. 조왕의 아내 왕씨는 폐물과 피륙 등속을 모조리 가지고 몸소 기산 진중으로 가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을 고무했다. 이때 마초는 강서와 양부가 윤봉, 조왕과 모여 거사했다는 말을 듣고 대로하여 곧 조월의 목을 치고 방덕과 마대로 하여금 모조리 군마를 일으켜 역성으로 쳐들어가라고 명했다. 강서와 양부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다. 양편이 진을 치고 마주 대하자 양부와 강서는 백포를 입고 나와서 이 임금을 배반한 의리 없는 도적놈아! 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마초가 대로하여 군사를 끌고 지쳐 들어가서 양편 군사가 한데 올려서 싸우는데 강서와 양부가 어떻게 마초를 당하랴. 크게 패해 달아나니 마초가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쫓아온다. 그러자 이때 등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윤봉과 조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 들어왔다. 마초는 급히 되돌아섰다. 그러나 전후로 협공을 받아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돌아볼 재간이 없었다. 한창 싸우는 중에 한 옆으로부터 군마가 몰려 들어오니 이는 원래 하후연이 조조의 군령을 얻어 군사를 거느리고 마초를 치려고 온 것이다. 마초가 어떻게 삼로 군마를 당해낼 것이랴. 대패에서 달아나는데 하룻밤을 줄곧 달려 날이 훤히 밝을 역해야 기성에 이르렀다. 성문을 열라고 외치자 뜻밖에도 성 위에서 난전을 쏘아내리며 양관과 조구가 성 위에 나서서 한바탕 마초를 욕하고 나더니 마초의 아내 양씨를 성 위에서 한 칼에 베어 수급과 시신을 성 아래로 내던지며 또 마초의 어린 아들 삼형제와 일가 친척 10여 명을 모두 성 위로 끌어내 한 칼에 하나씩 베어 아래로 떨어뜨렸다. 마초가 이 광경을 눈으로 보고 기가 질리고 가슴이 꽉 막혀 말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등 뒤에서 또 하후연이 군사를 몰고 쫓아 들어왔다. 마초는 그 형세가 큰 것을 보자 감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 방덕, 마대와 더불어 한 가닥 혈로를 뚫고 달아났다. 그러나 중간에서 또 강서 양부와 마주쳐서 한바탕 싸우고 겨우 떨치고 나오자 다시 윤봉 조왕과 마주쳐서 또 한바탕 싸웠다. 그러고 나니 군사를 모두 잃어 남은 것이라고는 5, 60기 뿐이었다. 밤도와 그대로 달아나는데 사경을 전후에 역성 아래에 당도하니 문을 지키는 자는 강서가 돌아온 줄로 여겨서 활짝 문을 열고 맞아들인다.
마초는 성남문으로부터 들어가서 성내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다. 강서의 집에 이르러 그의 노모를 잡아내니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 없이 손으로 마초를 가리키며 크게 꾸짖는다. 마초는 대로하여 몸소 칼을 들어 그를 죽였다. 이때 윤봉과 조항의 일가족 남녀노소 또한 마초 손에 모두 죽었는데 오직 조항의 아내 왕시마는 군중에 있었으므로 화를 면했다. 그 이튿날 하후연의 대군이 당도했다. 마초는 성을 버리고 뛰어나와 서편을 바라고 달아났다. 그러나 20리를 채 못 가 앞에서 한때의 군사가 진을 막아 버려서니 선두에 선 사람은 곧 양부다. 마초가 양부를 보자 이를 갈며 말을 몰아 돌진하여 창을 들어 찌르니 양부의 형제 7명이 일제히 내달아서 양부를 돕는다. 마대와 방덕은 후군을 막아 싸웠다. 양부의 형제 7명이 다 마초 손에 죽고 양부도 몸에 5군데나 창을 맞으면서도 죽기로서 싸우는 판에 뒤에서 하후연의 대군이 추격해왔다. 마초는 드디어 달아났다.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은 방덕마대 등 6, 7기 뿐이었다. 하후연은 몸소 농서의 각 줄을 돌아 백성들을 안무하고 강서 등으로 하여금 각각 나누어 지키라고 명하며 양부를 수레에 태워 허도로 보내서 조조를 만나게 했다. 조조가 양부를 관내 후로 봉하니 양부가 제게는 국난을 막아낸 공로도 없고 국난에 죽은 절개도 없으니 법으로 보면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무슨 낯으로 벼슬을 받겠습니까? 하고 사양했다. 조조는 가상히 여겨서 끝끝내 착을 주었다. 한편 마초는 방덕 마대와 상의하고 그 길로 한중으로 장로를 찾아갔다. 장로는 크게 기뻐했다. 마초만 얻으면 서쪽으로는 가히 익주를 삼키고 동쪽으로는 가히 조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마초를 사위로 삼을 의향이 있다고 여럿과 상의했다. 이때 대장 양백이 나서서 간한다. 마초의 처자가 참혹한 화를 입은 것은 모두 마초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공은 어찌 따님을 그런 자에게 주려 하십니까? 장로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사위로 삼고자 했던 일을 파의하고 말았다. 누가 있다가 양백이 한 말을 마초에게 이야기하니 마초는 대로하여 양백을 없애버릴 마음을 먹었는데 양백도 이것을 알자 자기 형 양송과 상의하고 역시 마초를 도모할 생각을 품었다. 이 무렵에 바로 유장이 장로에게 사자를 보내 구원을 청했었는데 장로는 듣지 않았다. 그러나 문득 고하되 유장이 또 황권을 보내왔다고 한다. 황권은 먼저 양송을 찾아보고 말했다. 동천과 서천이 실로 이와 입술의 관계라 서천이 깨지고 보면 동천도 또한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 구해주신다면 20줄을 떼서 그 수고를 갚아드릴 것입니다. 양송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황권을 데리고 장로를 보러 들어갔다. 양송이 순치의 이해를 말하고 다시 20주로서 살해하리라는 이야기를 하니 장로는 듣고 그 이익을 탐내서 허락했다. 이것을 보고 파서의 연포가 나서서 유장이 죽은 거는 대대로 원수진 사유옵니다. 이제 일이 급함에 구원을 청하는 곳이옵니다. 땅을 떼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니 그 청을 들어주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고 간하는데 이때 문득 계하에서 한 사람이 나선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인려지사를 빌려주시면 가서 유비를 생포하고 반드시 땅을 떼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참주인이 서촉으로 들어오자 정의의 군사가 또 한중에서 나오누나. 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